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4.3%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이 오늘 이렇게 꼬리를 좀 발생시키면서 고가가 1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밀렸었던 상황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광통신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었던 상황에서 바로 이 빛과전자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들어가줬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광통신 종목들 왜 다시 한번 가고 있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미국장에서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종목이 이 루멘텀 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이 11%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 또한 마찬가지로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도 5%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5일선 위를 올라타고 있는 구간이면서 코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일선 위로 스리슬쩍 올라타고 있는 구간인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광통신 종목들 전체적으로 좋았었던 상황에서, 아니 이 대한광통신이 지금 대장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 흐름을 시원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윗꼬리를 발생시키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투자 경고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의 자연스러운 조정 패턴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투자 경고 곧 해제될 수 있는 날짜가 도래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대한광통신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 어떻게 작성해 주시겠죠 여러분들. 앞전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시원한 상승 흐름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라는 것은 개인분들이 지금 매도를 쏟아내면서 윗꼬리가 발생되고 있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개인분들한테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네요 라고 하면서 자동으로 영상을 추천드리고, 영상을 시청하신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이 대한광통신이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이 지금 투자 경고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지금 광통신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어떤 식인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광전자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날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가줬었던 모습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빛과전자가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볼 수 있는 이 스몰캡 종목도 좀 가져왔다 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가 이제는 이 대한광통신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 자체가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여부의 최초 판단일이 5월 27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이 5월 22일이다 보니까 아니 이게 얼마 안 남은 게 맞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우리가 달력을 한번 켜서 보시면, 자, 오늘은 일단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우리가 25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대체고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상황에서 26일, 27일만 딱 지난다라고 했을 때는 앞전에 보여줬었던 것처럼 투자 경고를 해제시키면서 요런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연출될 수 있는 구간에서 버텨봐주고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앞전에도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4월 27일 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 해제되자마자 바로 19%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대한광통신, 그 이후로 투자 경고가 해제됐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이틀 동안에 40% 이상 상승하면 안 되는 룰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장대 양봉을 연속적으로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야금야금 올라갔었던 그런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 흔들면서 이렇게 상승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를 반복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은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지금 자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다지 재미가 없는 자리는 맞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5일선 위를 수복해주면서 제가 이 분봉 흐름상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란색 선 라인인 5일선을 한번 깨나 싶더니만 다시 한번 말아 올려준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5일선 윗단에서 머물러주고 있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의 흐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추세상에 전혀 문제가 없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광통신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둥근 바닥형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무난하게 전고점을 트라이해줄 수 있는 구간에서 버텨봐주고 있는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다라고 했을 땐 앞전부터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에 들어가면서 잠깐 동안 쉬었다가 이렇게 슈팅 흐름을 보여줬었고, 또한 마찬가지로 투자 경고로 들어가 버리면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슈팅을 보여줬었던 만큼 지금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되어버리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무난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의 세력들 입장에서는 대한광통신
대한광통신을 결과적으로 엑시트를 하고 나가려고 했을 땐 정말로 이 주식 미쳤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렇게 광기 패턴이,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장대 양봉이 발생하다가 그 구간에서의 올라가나 싶더니만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되는 패턴이 나오면서 그 구간에서 바로 이 세력들이 개인분들에게 물량을 싹 다 떠넘기고 나갈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가온전선의 케이스에서, 자,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날에 얼마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냐면은 19%의 종가를 찍었었던 날짜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27%를 다음날 또 올라간 다음에 거래가 정지된 다음에 그 다음날 상한가를 또 들어갔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 정지가 들어가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양봉 패턴, 그러면서 그 다음 날에는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음봉 패턴이 연출되면서 급락이 연출됐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실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코스모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4연속 상한가를 간 이후로 갭이 뜬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시가를 19%에서 시작을 해버리면서 고가가 상한가까지 갔다가 종가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찍어줬습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16%를 찍어줬었던 바로 이 코스모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대한광통신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에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캔들 흐름이 상승이 연출되지 않으면서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우리가 이런 흐름으로 치닫고 있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하실 만한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타점, 5일선 눌림목 타점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5월 18일날 이렇게 21선을 이탈했다가 아래 꼬리 말아올리는 패턴에서 이미 매수 타점을 안내해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신이 도대체 언제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이전에 보시다시피 5월 14일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구간까지 추가적인 낙폭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로 이렇게 쥐어짜는 듯이 어떤 패턴까지도 생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낙폭을 과도하게 주면서 2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를 한번 훼손했다가 아래 꼬리를 말아올리는 요런 캔들 흐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면서, 그때 딸려 올라오는 이 21선에서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타점 정확하게 잡아갈 수가 있으면서,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때 당시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의 23,100원의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1선을 이탈했다가 아래 꼬리를 말아올리는 패턴에서 우리가 진입해 보시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21선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심지어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께 이런 구간에서 대한광통신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수 있으니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렸었던 날짜가 바로 5월 12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대한광통신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30% 가까운 낙폭 흐름을 피해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짧게 2초 정도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때문에,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조정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가 있다 보니까 내가 중장기 이상으로 그냥 끌고 가면서 이 대한광통신 눌릴 때마다 더 사고 싶어요, 나는 매도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고점은 좀 피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도로 대응하실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의 가격이 보시다시피 27,8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에서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던 대한광통신. 자, 그러면서 제가 최초의 영상에서 대한광통신을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날짜 자체는 바로 이 3월 18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짧게 2초 정도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3시 반 이전까지 해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종가상 좀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려볼 생각인데,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6,800원 영역에서의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바로 그 구간이 여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드렸었던 대한광통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이미 영상을 이런 구간에서부터 시청하고 계셨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평균 단가는 지금 6,800원대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의 낙폭까지도 피해드렸었던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갈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대한광통신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해서 이렇게 21선을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전쟁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연출됐다가 다시 한번 21선을 갔다 왔었던 날짜인 3월 9일날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한광통신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3월 9일날 대한광통신을 4,2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그 이후로 대한광통신 최근에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었던 구간에서는 매도 대응 안내까지 드렸었던 날짜 자체가 바로 이 5월 12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보시다시피 5월 12일날 대한광통신을 28,550원 영역에서 매도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는 5월 18일날 대한광통신 25,500원 영역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꼬리 부분에서 잡아가실 수 있도록 매수 안내를 좀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무난하게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트라이 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단기적인 고점 피해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언제까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뺐다가 살려주고를 반복할지 모르다 보니까 이번의 고점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꼭 한번 피해가 보십사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문자로 이렇게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으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보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링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2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우리가 다른 스몰캡 종목들 볼만한 게 뭐가 없을까요? 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볼만한 종목 중에서 눌림 타점을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손절 라인을 짧게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머큐리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광통신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상승했다가 눌렸다가를 반복하면서 이런 추세선 하나를 만들어 봐주고 있는 자리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딱 이 라인이 이탈되는 지점에서의 손절 타점을 잡고 들어가 볼 수 있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이노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종목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적은 비중만 들어가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무섭게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초공사를 다 다져놓은 구간에서 지금 잘 버텨봐주고 있는 이노 인스트루먼트이기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무섭게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대한광통신을 우리가 끌고 가면서 어떤 종목을 한번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려해볼 수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두 종목을 제가 짚어봐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 대장 종목은 아무래도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세력들이 엑시트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조정을 주는 구간에서의 갑작스러운 급락 흐름이 연출되면서 이 구간에서 이 거래량만 놓고 봤을 때도 세력들이 털고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투자 경고에 들어가면서 연출되고 있었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월요일은 쉬어가는 과정에서 화수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고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대한광통신의 현재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구간이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응축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대한광통신의 평균 단가가 26,000원 이상에서 형성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수 타점 통해서 26,000원 언더로 낮춰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연출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상승하고 하락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하고를 계속 반복해왔었던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를 반복하다가 광기가 터져 나오는 그 끝에서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그 구간에서의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요, 전에 보여줬었던 이 로봇 종목들이 그렇다시피 너무 과하게 올라가는 케이스에서는 윗꼬리가 달린 장대 음봉이 충분히 이렇게 출현해줄 수 있는 자리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의 단기적인 고점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가셔야 된다는 말씀인데 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행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